예, 3구님께서는 부산에 계신가 봅니다. 김석준 팜플랜드 읽어보고 바로 아웃했다 그러시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강정희 선생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멀리 부산에서 이렇게 또 날아오셨는데, 네. 자, 지금 보니까 4월 2일 재보궐선거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요. 전국 23개 지역에서 진행되는데 부산은 무려 5.3조 원, 그러니까 5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정말 중요한 이 교육감 선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 자신은 뭐 검증된 재선 교육감이라고 얘기하는 이 김석준 후보가 미투 논란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저희에게 그 미투 논란에 고발하는 그런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제가 제보 들었죠. 예, 그 파일을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도 김석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선생님은 몇 년도에 그런 일이 당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2010년에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2011년까지 재학을 하고 더 이상 힘들어서 휴학을 하고 네, 2014년까지 다녔는데요.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네. 2010년도였고 2013년도였나? 입학을 네. 한 이후에도 언어적으로 좀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티를 내니 언어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어도 언어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010년에는 무슨 일을 당하셨는데요? 2010년에는 술자리에서 의사에 반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셨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신체 접촉이 있었나요? 지금은 제가 외부라서 그냥 네. 깊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다음에 우리 편할 때 만나서 얘기해요. 사실 저도 얘기할 게 더 많은데 다 못한 거 많아요. 맞아요. 네. 아유, 힘드셨겠어요. 아, 아유, 다음에 같이 뵙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래도 네. 선생님한테 저는 선생님한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뭐 감사합니다. 지금 와서 다시 네, 선생님한테 오히려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되게 암울하고 우울하게 살았거든요. 네. 뭐 남자 혐오 우울증도 생기고 결혼 생각도 없고요. 네. 그냥 계속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네. 선생님을 보니까 오히려 그걸 드러내고 그리고 또 드러내기 전에도 되게 밝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약간 종교로 이겨내시는 모습도 되게 감동 깊었고 사실은 저도요, 처음에 글 겪고 서울로 도피했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간사님께서 계속 눈물을 좀 흘리고 계신데요. 저런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시고 또 본인이 직접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된 일인지 좀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분한테 받은 문자를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저 문자를 받은 날이 네, 제가 이제 그 김석준 성주행 밑으로 2022년에 김석준이 낙선을 했잖아요, 교육감에서. 그랬는데 이 사람을 또 정의당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추천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 제가 너무 붕괴를 해서 국회에 가서 이제 이 가짜 정의당과 김석준 국회의 퇴출을 규탄하는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내려오던 예, 예. 기차 안에서 저 문자를 받았어요. 아하,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아직도 많이 무서워서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연락 드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더니 아까 들으셨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어허,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만났거든요. 예. 만났는데 정말 너무 참하고 정말 곱게 생기고 청순한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허.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같이 점심을 먹기로 시켜놓고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새는 식사를 못하고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안고 울었어요. 근데 아직 저분은 저처럼 상처를 극복 못한 상태라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추행을 당한 어떤 그런 공포감이나 정신적 충격을
아직까지 다 극복을 못하신 그런 상황이었나 아주 보군요. 예쁘게 생겼는데 남성 혐오증 때문에 남자친구도 못 사귀겠고 어허. 결혼도 못 하겠고 그때 2022년에 김석준이 교육감은 낙선했지만 예. 그 뒤에 있는 그런 좌파 카르텔 세력이 너무 무섭대요. 어허.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오지를 못하겠다고 하셔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근데 강 선생님도 지금 사실 이런 어떤 김석준의 성추행에 좀 피해를 보셨던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가 김석준 직계 제자죠. 예, 예. 제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학과 83학번인데요. 예, 예. 제가 1학년 2학기 때 김석준 교수가 우리 과에 우리 학번 지도 교수로 왔었어요. 아, 1학년 때요? 네,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네, 대학교 1학년 2학기 어허. 때 지도 교수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다른 교수님들은 연구에 바쁘신데 그 교수님은 굉장히 학생들하고 친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수님하고 잘 지냈는데 자꾸 이상한 책도 빌려주고 집에 보낸 카드에도 이상한 내용의 카드가 오고 그랬어요. 예, 예. 뭐 내가 자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다는데 그런 카드도 보내고 해서 좀 수상쩍어서 멀리했죠. 어허. 멀리하고 그 강의도 필수가 아니면 그분 거 안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저 졸업 논문 쓸 때도 대부분 지도 교수한테 의뢰를 할 텐데 네네. 또 논문 지도로 또 1대1로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우리 과의 다른 여자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 너는 왜 지도 교수 놔두고 나한테 의뢰를 하니?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죠. 예. 근데 어쨌든 무사히 졸업을 했고요. 그때는 임용제가 아니고 성적 순으로 발령을 받던 때라 예, 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석 졸업을 하고 바로 그날 그의 발령을 받았어요. 예. 근데 김석준 교수님이 이제 나보고 학교 적응되면은 교육대학원에 와라. 그러면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예. 하셨어요. 첫 해는 제가 담임 맡아 정신이 없었고 두 번째 해는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 때 제가 학교 대접을 받으니까 예. 저는 이제 사회 2년 차인데도 그때는 스승의 날 행사를 크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꽃다발을 받고 하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회인이 됐는데 은사님께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과에 교수님 6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수님 그 좀 작은 꽃다발, 또 지도 예. 교수님 담임격이니까 좀 큰 다발 갖고 준비를 갔는데 그날 마치 교수님들이 전부 학과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셔서 제가 가니까는 교수님들 다 저를 보셨죠, 6분이 다. 예. 그래서 졸업하고 1년 반 만에 처음 갔기 때문에 되게 반가워하셨고요. 교수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그 지도 교수가 김석준이니까 저한테 열쇠를 주면서 연구실에 가 있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가져갔던 꽃다발 좀 꼽아 놓으려고 연구실을 이제 문을 열어놓고 꽃병 찾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더니 회의하고 있을 줄 알았던 김석준 교수가 와서 저를 확 끌어안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허. 아니 졸업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그렇게 아니, 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도 또 지금 그런 일을 예,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책으로 뭐 예. 카드로 그렇게 했었고 졸업하고 이제 두 번째 해 때 스승의 어허. 인사를 갔다가 정말로 생각지 못하게 그런 일을 당하고서 사실은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양옆에 연구실이 비어 있잖아요. 예, 예. 다 교수님들이 안 계시니까 도와주실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차라리 침착하게 제가 회의 중에 나왔잖아요. 오래 있지 못할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지금 회의 중에 오신 거 아니냐. 제가 꽃을 꽂고 있을 테니까 회의 마치고 오십시오라고 달랬어요. 그랬더니 너 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래? 그러더니 다짐을 받고 저를 풀어주고 나가셨는데 그분이 나가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후달달달 떨려가지고 꽂히고 뭐고 다 팽개치고 어허. 도망쳐 나왔죠. 도망치신 거군요. 아슬아슬하게. 진짜 그 법상관이 위에 있었는데 그 시멘트 바닥을 제가 정신없이 구두발로 뛰었어요. 학교에서 마치고 왔으니까 정장을 입고 왔을 거잖아요. 어허. 근데 교문이 딱 보이는 데까지 오니까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제가 지도 교수라고 믿고 이렇게 가정 상담할 때 제가 아버지 안 계신 것도 얘기했고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가정에 성실하지 못해서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정에 불성실한 남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남성을 못 믿어서 연애도 안 하고 궁금만 했었고 정말 그런 제 가치관을 아시면서 그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제자 상처를 알면서 나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나한테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면 차마 그러지 못했을 텐데 편모 가정이라고 나를 만만하게 보고 저러는 거라 싶어서 지도 교수라고 믿고 이렇게 가정사를 틀어놨던 걸 굉장히 제가 후회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김석준 교수하고 인연을 좀 정리를 하신 건데 나중에 이제 그 교수가 뭐 교육감이 된다고 하고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걸 고발하셨는데 제가 그 상처 예. 때문에 교직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88년도 5월 달에 겪고 예. 제가 88년 8월 달에
교직도 그만두고 대학원도 포기하고 부산을 떠요. 예. 제가 서울에 가서 살았습니다. 예. 한 18년간을 딱 다 막내가 끊겼어요. 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예. 친구 한 명만 소통했었고 그런데 이제 18년 만에 어머니가 유독하셔서 부산에 왔다가 다른 교수님 고별 강연에서 김석준을 18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벌벌 떨던 20대 아가씨가 아니고 40대 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막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좀 예, 예. 유연하게 대처하고 싶었어요. 주변에 인적이 없을 때 옆에 오시더니 너 왜 이렇게 빨리 부산을 내뺐냐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부산을 내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도 속으로 좀 제한테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어허.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아, 교직도 포기하고 제자를 갖다 성추행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걸 자기가 의도가 있었으니까 기억을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기가 그걸 모르나 싶어서 제가 이제 애들로서 표현을 했죠. 예.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신호 위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저는 사실은 안 민망하려고 애들로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교수님이 그때 뭐 치기 어린 잘못된 거였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와 너무 뜻밖에도 사람이 살다 보면 신호 위반하고 사는 거지 왜 이렇게 꽉 막혔냐고 그냥 이렇게 뭐 아니 그거를 교수가 제자한테 그것도 오랜만에 만난 제자한테 18년 만에 만난 제자한테 18년 만에 만난 제자한테 나하고 신호위반 한번 하는 거지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네, 뭐 좋은 게 아니냐 식으로 이렇게 야, 했었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너무 예. 화가 나서 제가 그러니까 심한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꽉 막힌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종류의 신호 위반은 용납이 안 되네요. 예, 예. 저야 교수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사모님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쏘아주고 제가 올라와서 또 한동안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노쇠하시고 치매기도 지시고 해서 제가 어머님 때문에 부산에 내려와 살게 되면서 이제 학부모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이 교육감을 만나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예. 와, 제 아이가 공부하는 부산에 그런 사람이 교육감을 있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부산 네, 어머님이 네. 편찮으셔서 제가 부산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 그 교육감을- 학교의 교육감이 김석준 교수였어. 부산에 교육감을 있다는 완전히 게 충격이었겠네요. 게다가 어허.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그 사람 실체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같은 학부모 단체나 교육 예, 예. 관련 단체장들한테 제가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알리고 있었습니다. 내 상처로만 묻어두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 또 재선 나오면 어떡하지 싶어서 제가 야금야금 알리고 있었는데 그런 말들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갔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제가 저한테 알려주신 게 김석준 후보자 쪽에서 강 선생님을 고발을 했다 그러는데 바로 그 내용인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고발을 한 거네요. 네.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발하게 된 계기가 예. 제가 이제 그런 자꾸 모함을 받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 도와주실 분을 찾다가 제가 그때 마지막에 학과 사무실에서 교수님 다 뵀잖아요. 예, 예. 그 교수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잖아요. 예. 1년 반 만에 온 제자가 김석준 방에 꼬꼬부러 갔다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도망가 버리고 교육은 대학원도 안 오고 교직도 그만두고 부산을 떠버렸으니까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들 중에 그 김일순 교수님이 계시면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 김양아 교수님이라고 경제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수님이 현직에 남아 있는 분이 그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짐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허. 그날에 이제 김석준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제가 후다닥닥 도망가는 걸 보셨대요. 너 어허. 베이지 정장 입었잖아. 그러면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증인들도 다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김석준 후보자 쪽에서 강 선생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김석준이라는 사람은 거의 상습적으로 매번 어떤 이런 성추행이나 자기 제자들을 뭐 그런 논란을 일으켰던 건데. 제 근데 불기소 이유서 한번 보여주세요. PPT 제가 예, 예.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은 이게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김석준이 저를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네, 네. 제 그 피해 사실을 들었던 요구 친구의 증언과 어허. 또 우리 학과 동기 중에 다른 친구도 김석준이 그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 때문에 이게 허위 미투가 아니라는 게 허위 미투로 묻을 수가 없었죠. 그럼 친구들이나 뭐 주변 교수님들이나 예, 예. 그런 증언들이 다 있는 거네요. 네, 요구 동창 증언과 동기들 예. 증언록을 다 녹취록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다 검토하신 분들이 이제 그 판사님이 현직 교육감이니까 그냥 불기소하기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밑에 토를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시민위원회에 해부를 했는데 예. 그분들이 녹취록을 다 검토하셨겠죠. 검토해 보시고는 이게 전원이
이게 혐의가 없음이 적정하다고.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얘기는 성추행이 확실하다 네, 그런 가짜 얘기군요. 미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투가 있었다 예, 예, 예.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 어허. 2018년도 이 불기소 유서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돼서 예. 2022년에 이 사람이 저는 이것 때문에 이런 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설마 또 나오지 않겠지 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교육감 또 나온 거지 않습니까? 2022년에 제가 또 미투를 했죠. 예, 또 예. 미투를 했고 그 사람이 나를 또 고소고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또 제가 다 무혐의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낙선을 했죠. 예, 예. 그랬는데 이번에 보궐선거에 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밑으로 이미 완전히 교수도 더더군다나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교육감인데 미투에 걸리고 그 미투가 사실이면은 매장이 되는 게 기본일 텐데 이런 사람이 지금 부산교육감을 이미 2번을 그러니까 8년을 하고 나서 이번에 또 나온다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네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좌편향된 언론들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을 어허. 타지 않으니까 예, 예. 제 측근들은 다 알지만 대다수 부산 시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운 아하. 도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팬앤마이크 뉴스 같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언론 매체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뭐 있는 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요거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아,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변 교수님들이 이렇게 진술해 주는 아니요, 그런 그게 내용이군요. 아니고요. 예. 이제 제가 2022년에 예. 김석준이 그 후보자 토론에 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허. 제가 하연수 후보한테 제보를 했기 때문에 예, 예. 토론에 그분이 이걸 다뤄줬는데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셔갖고 그 제 필기수 유서만 딱 가서 보여줬으면 됐을 텐데 네. 그냥 어설프게 꺼내시니까 그분이 또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자기를 한 번도 인권센터 등에 제소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허. 그건 제가 인권센터에 고발했거든요. 예.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그 담당관이 김석준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석준 본인이 사실 무근이라서 도와줄 게 없다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거짓말을 하길래 예. 고발을 했는데 제가 금정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 조, 예. 그 조사를 봐서 보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인권센터에 제출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 또 보세요. 금정 경찰서에서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인권센터에 고발했던 내용을 제 SNS에 올렸거든요. 예. 근데 제 SNS에 올린 것까지 다 그 고발인 쪽에서 그걸 캡처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검찰에요. 어허. 그러면은 김석준 측도 경찰서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실에 예. 가서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검사실에 조사받은 것도 그거예요. 왜 음. 김석준을 인권센터에 고발해놓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왜 김양학 교수님 고별 강연할 때 가서 공개 미투를 했느냐. 이게 주 조사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면 예. 이 검찰 조서와 경찰 조서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예. 금정 경찰서에서 똑같이 22년에 고발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그 인권센터 직원이 바뀌었다고. 그 조누리라는 직원이 바뀌었대요. 바뀌었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인권센터에서도 제대로 안 하고 경찰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이 나랑 통화를 해놓고서 내가 접수한 내용을 기록을 안 남겨놨대. 정말 안 남겨놨는지 아니면 지금 직원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때 직원이 조누리였으니까 경찰이 그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통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이걸 갖다가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이 조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예. 복사를 해서 재정 신청을 했어요. 예. 제가 바빠서 이 사건에 매달리지 못해갖고 선거법 빨리 끝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날 급하게 부랴부랴 재정 신청을 했는데 답이 뭐라고 왔냐면 제가 재정 신청권자가 안 된대요. 왜요? 재정 신청권자는 상대 후보가 할 수 있대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럼 만약에 법을 제가 모르시는구나. 또 그때 이런 일이 하윤수 벌어지는구나. 후보한테 부탁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정 신청권자가 아니어서 그 증거가 있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가 없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선거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기간이. 아, 6개월 그 네. 기간을 넘겨버리시니까. 그래서 또, 제가 어허. 너무 이 법정 싸움도 돈이 있어야지 하는구나. 일반 주부들 바쁘잖아요. 돈도 예, 많이 예, 없고 비싼 변호사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어허. 저는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다. 근데 예, 그 예. 사람은 나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좀 보도를 해주면 좋을 텐데 보도가 안 되니까 자기 실체를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이렇게 뻔뻔하게 또 나온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야. 제가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면 예. 이걸 제가 밖에 걸지는 못하지만 제가 PPT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보냅니다. 아니 저런 앞에 한 장 보여, 앞에 하나 예. 보여주세요. 성추행 해본 사람 김석준, 뭐 잘할 사람 김석준, 뭐 검증된 뭐 재선 교육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예, 성추행 아까 해본 사람 보여드렸죠. 김석준, 예. 성추행 잘할 사람 김석준. 이 사람은 또 검증된 자파잖아요. 예. 검은 자판 교육감 이렇게 만들어 제가 제 지인들한테 보냅니다. 이거 너무 속상해서 이거라도 안 하면 제가 속이 열불이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서 제 지인들한테 보냅니다. 예. 아이고. 이거 하고 2개로 또 김석준 채용 비리 때문에 부산에서 목숨을 끊은 청년까지 있어요. 채용 비리요? 채용 비리면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에서 낙마하는 그 사이 그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범죄, 똑같이 그 국보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불법 채용한 네. 것도 김석준이고요. 그걸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인 사람이 지금 공직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교육청에서 이제 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인데 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을 거죠. 합격 통보를 받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그런데 그 합격 통보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꽂는 바람에 그 청년이 일자리를 뺏기고 너무 상심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 일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 3선에 도전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추행 피해자와 채용 비리 피해자가 버젓이 부산에 있는데 그 부산에 교육감으로 또 나온다는 건 정말 양심불량 아닌가요? 이걸 저는 전 부산 시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저 지금 부산에서 지금 네. 뭐 보수 후보들도 막 갈라져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못해서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선거가 예. 아까 그 피해자 선생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예. 그렇고 저한테 전쟁이거든요. 음흠. 그 너무나 중요한 선거인데 예. 이 선거에 지금 보수 갈라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단일화 한다고 해놓고 예. 처음에 보수 단일화 할 때도 안 넣으시고 뒤에 들어올라다가 빠지시고 나중에 단독 출마했다가 또 합의해서 단일화 하기로 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또 단일화를 안 하시고 지금 예. 산파전을 뛰는 거잖아요. 어허.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자파 교육감 도와주는 자파 이중대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뭐라면 자기는 교육 전문가고 음흠. 지금 정순윤 후보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저는 저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생각하는데. 위에 지금 위에 계신 분 네. 이분이 최 뭐였던 것 같은데. 최윤홍인데요. 최윤홍. 네, 이분이 후보. 지금 보수표 갈라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이제 저분 때문에 서울같이 또 자파 교육감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아.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우파 교육감, 그러니까 보수 교육감이 지금 2명이고 네, 2개 됐으니까요. 그리고 진보가 1명이기 때문에 표가 네. 갈라져서 그렇죠. 또 김석준 그 성추행과 지금, 막 그쵸.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이 사람이 자파 또 측은 당선될 수 똘똘 있는 집계를 상황이다. 해서 지금 김석준을 밀고 있는데 우리 보수도 어허. 집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표 예. 갈라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허.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정교조나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교육이 정치랑 무관하지 않잖아요. 음. 근데 정치인노 교육자 예스 저 말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어허. 교육이 정치랑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바른 어떤 국가관을 가진 분들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아이들을 교육을 좀 바른 국가관으로 이렇게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예.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희는 정순영 교수님 국가관이 정확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부정선거 피해자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도 얘기해 주시니까 아, 이분은 정말 확실한 우파구나. 제가 믿고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 시민들이 이 사태를 많이 보시고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해요. 지금 사람들이.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 문제 때문에 다들 그렇죠. 너무 그렇게 굴적임 하고 있는 틈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음. 4월 2일 날 꼭 가셔서 정순윤 후보를 꼭 찍어주셔서 저렇게 사람들 가슴에 피멍들게 만드는 그런 자파 교육감이 또 당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 피해자 선생님과 그 아들 잃어버린 채용 비리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또 교육감에 나오면은 그래서 부산 시민들께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언론에서 안 다뤄주니까 근데 저희들한테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요 영상 별도로 이렇게 딱 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부산에 사시는 뭐 아시는 분 있으면은 쫙쫙 네, 올려주시고 많이 좀 공유해 주세요.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별로 없습니다. 4월 2일이면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 보궐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빨리빨리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최현주님, 잠실가인님 그리고 윤사랑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펜앤드마이크와 함께 해 주십시오.